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메모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메모리에 배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스트럭트라는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로 사용을 하죠.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로 해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룹핑하는 관점에서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릭터 C, 예를 들어 int i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렇게 이제 그룹핑하는 개념이 구조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캐릭터 C, 예를 들어 숏 S 뭐 이렇게 만들었다 세 개를. 그럼 이게 이제 메모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리니어하게 1차원적으로 쭉 주소로 한 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쭉 증가해요. 자, 그래서 이 구조체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 캐릭터 C. C는 캐릭터 타입이기 때문에 한 바이트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될 거예요. 한 바이트.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이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t i. int i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 4바이트에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제 4바이트가 바로 이어서 안 오고 어디 오냐면 1004번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i 이렇게 int 4바이트가 여기 오게 돼요. 그 다음에 show type s 여기 오게 돼요. 이만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구조체 하나의 그 메모리에 차지하는 영역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은 왜 띄어서 들어가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신 분들은 그 바이트 오더링 문제라는 게 있었는데 메모리에도 얼라인 문제가 있어요. 정렬, 메모리 정렬, 메모리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왜 발생하는지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실제 한 구조체의 데이터의 크기는 얼마냐면 한 바이트, 세 바이트, 넷, 둘. 그러니까 총 넷이니까 10바이트. 10바이트 크기가 돼요.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 캐릭터 C 위치만 바꿔줄 거예요. short s int i 이렇게만 똑같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1000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 한 바이트 C가 들어가요. 그 다음 S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요. S. 그 다음 4개 I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의 크기는 얼마냐면 8바이트가 돼요. 이상하죠? 똑같은데 단지 이 두 개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위에 거는 10바이트를 차지하고 아래는 8바이트를 차지하게 돼요. 이게 메모리 정렬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이 데이터를 배치를 할 때 배치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그 데이터 크기의 배수번지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 데이터 크기의 배수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수번지이기 때문에 얘는 한 바이트니까 1의 배수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쇼 타입은 2이기 때문에 2의 배수번지에 들어가야 돼요. 1001, 1002니까 배수번지죠. i는 4바이트니까 인트 타입이니까 4바이트죠. 4의 배수번지에 들어가요. 여기 10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이 3개나 건너뛰고 i가 여기 들어간 이유가 1004 배수번지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어떤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꽉꽉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언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정렬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얼라인 된 거고 메모리 얼라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즉 메모리의 성능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 사용량이 중요하다. 그러면 얼라인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메모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사용을 하지만 성능에서는 조금 오버헤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자, 요즘 컴퓨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32비트라고 그랬죠. 자, 메모리는 여전히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가 1000번지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볼 때 논리적인 관점이에요. 논리적인 관점. 라지컬 뷰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 물리적으로 실제 만들 때는 이렇게 안 만들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32비트 머신이기 때문에 32비트 데이터를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1000번지 읽고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 3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메모리는 어떻게 배치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메모리를 8비트짜리를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4개를 배치해서 자 그러면 이게 바이트씩 쭉 있겠죠.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 12, 13, 14, 15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 6, 7 프로그래머가 보는 논리적인 관점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물리적인 관점 실제 이제 우리가 구성할 때 구현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즉 여기를 한번 딱 가리키면 이 4개가 한 번에 짠 하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32비트를 한 번에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앞에 있던 것처럼 C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만약 I를 4개를 이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셋, 둘, 셋, 4개 이렇게 4개를 배치하면 일단 여기를 한번 읽고 여기를 또 읽어야죠. 4개를 읽어야 되니까 2번 읽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 얘가 순서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나? 펜색, 자 파란색. 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배수번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3개는 건너뛰었죠. 여기랑 여기 건너뛰고 4의 배수번지 여기 보면 0, 4, 8, 10이잖아요.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만 한번 짠 읽으면 이 4개의 데이터는 한 번에 읽을 수 있겠죠. 이게 메모리 정렬을 하는 거예요. 4바이트 크기는 0, 4, 8, 12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하도록 이렇게 4개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모든 데이터 타입에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타입에. 어차피 2의 쇼 타입은 여기 2개 이쪽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한 번에 읽을 수 있겠죠? 물론 1, 2에 들어가도 되지만 그럼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 타입을 똑같이 그 데이터의 크기의 배수번지에 집어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읽어오는 게 성능이 향상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아까처럼 2번 읽어야 돼요. 일단 여기를 한번 읽어서 거기를 읽어서 샥 여기를 읽고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서 이쪽을 읽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2번 읽어야 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나는 메모리를 비워두는 게 더 싫다. 메모리가 얼마 없어서 비워두는 게 싫다. 그러면 언얼라인먼트 얼라인을 하지 않으면 돼요. 비정렬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은 떨어질지라도 메모리를 아낄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이제 선택이 가능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PC용 C 프로그램을 짠다면 선택이 안 되겠죠.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됐고, 자 구조체 그래서 이제 구조체한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를 이 순서도 구조체 순서도 이게 구조체 순서 아까 여기 쓰면
아니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자기가 좀 쓰면 어떠냐. 숏 s 있으면 이걸 샥 바꿔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 C 언어의 정의상 이 순서는 손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 이유가 또 좀 이따 나오는데 C 언어에서는 이 순서를 이 정해진 순서대로만 만들어야 돼요. 정해진 순서로만 만들어야지 이 순서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절대 이 순서를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거 순서 2개 바꾸면 사용량이 적어지겠는데 2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반드시 작은 거부터 위에다가 놔줘야 돼요. 그리디하게 그리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은 거부터 꽉꽉 채워 넣어줘야만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근데 나 이거 순서 중요한데? 그러면 순서 맞춰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에서는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메모리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이 띄어쓰기를 이제 패딩이라고 불러요. 패딩이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 공용체. 공용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 급여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만들고 싶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급여 항목을. 그런데 급여에 보니까 연봉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월급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일당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 연봉이라는 항목과 구조체로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인트 이어 또 뭐 인트 월급으로 받는 사람 인트 데이 일당으로 받는 사람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급여라는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만 받죠. 연봉이든지 월급제든지 일당제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놔 버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쓰고 결국에는 나머지 두 개는 메모리 낭비가 되겠죠. 메모리 낭비.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용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용체는 유니언이죠. 유니언 인트 이어 인트 먼스 인트 데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에 어떻게 생기냐면 자 스트럭트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네 개에서 이어 4개에서 먼스 4개에서 데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넷에서 12바이트를 차지해요. 자, 공용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4개 여기에 이어와 먼스와 데이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돼요. 4바이트를. 이렇게 4바이트를. 같은 곳을 가리켜요. 즉, 같은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나 먼스 데이 이 중에 하나로만 쓰겠죠. 이 중에 하나로만 쓰기 때문에 메모리의 낭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유니언 만약에 캐릭터 A가 있고 숏 B가 있고 인트 C가 있다. 이걸 유니언으로 했어요. 데이터 타입이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메모리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A로 할 때는 여기 A 요만큼 A일 거예요. 요만큼이 A. 자, 이만큼이 B가 돼요. 이만큼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언의 크기는 가장 큰 데이터 타입. 요만큼이 유니언의 크기예요. 이만큼이. 하지만 A는 요만큼만 쓰고 있고 B는 이렇게 2바이트를 쓰고 있고 C는 4바이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니언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저장한 걸로 읽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 연봉으로 저장했으면 연봉으로 읽어야죠. 연봉으로 저장하고 월급으로 읽어드리게 되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언에서 중요할 점은 그거예요. 내가 쓴 것과 읽은 것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 자, 그게 원래 이제 유니언이긴 하지만 이걸 또 우리가 이제
독을 뭐 잘 쓰면 또 약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이제 원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용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메모리 공간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용체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방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어로 저장했으면 이어로 읽어야 되고 먼스로 저장했으면 먼스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구조체와 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게 할 수가 있어요. 바꿔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자, 우리가 그래픽을 표현할 때 RGB 값을 사용을 해요. RGB. RGB 값을 사용하는데 8비트, 8비트, 8비트예요. 자, 내가 가끔은 RGB 값을 32비트 데이터로 한 번에 쓰고 싶어요. 컬러 해서 0x, FF, FF, FF. 그럼 하얀색이겠죠? 여기가 RGB가 되니까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R 값만 읽고 싶고 G 값을 읽고 B 값을 따로따로 읽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써놨으면 내가 분해를 해야 되죠. R 값을 읽기 위해서는 자 컬러를 G 값을 합시다. G 값을 읽기 위해서는 자 컬러를 G 값만 읽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야 되겠죠. 자 AND에서 0x ff 00 그러면 이 자리만 남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8비트 쉬프트 시키면 얘가 그린 값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유니언 unsigned int 컬러 자 그 다음에 struct unsigned 캐릭터에 red 그린 블루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엘리먼트로 할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메모리로 이걸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유니언이기 때문에 유니언은 지금 요것과 이 구조체가 두 개가 유니언인 거죠. 자 컬러 4바이트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가 컬러예요. 이만큼 다음 구조체가 자 이만큼이 구조체인데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구조체가 캐릭터니까 3개가 차지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레드가 되고 이 자리가 그린이 되고 이 자리가 블루가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4자리 데이터로 쓰고 싶을 때는 컬러로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를 저장하면 0x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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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0x 00 리틀 엔디안이니까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린을 그냥 읽으면 이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이런 거 이렇게 내가 어떤 데이터를 4바이트로도 보고 1바이트로도 보고 이렇게 분해해서 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면은 이 구조체와 공용체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비트 연산을 많이 해야 돼요. 비트 연산. 그래서 특정한 비트에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유일하게 C 언어에서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비트의 크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전에 옛날에 있던 언어에서는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복잡하다고 해서. 근데 C 언어에서는 딱 한 곳 남아 있어요. 그게 구조체예요. 구조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유니언 unsigned 캐릭터 자 B라고 할게요. B. 자, 그 다음에 struct
unsigned 캐릭터 B0 콜론 1. 그 다음에 네, 다 똑같고 B1 1 B2 1 B7 1 까지 하고 데이터 딱. 자, 이게 뭐냐는 거죠. 콜론하고 구조체 안에서 콜론 1 하면 이거는 데이터 크기가 한 비트라는 거예요. 한 비트. 유일하게 구조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메모리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유니언, 요 녀석과 요만큼이 지금 유니언으로 묶인 거죠. 언사인드 캐릭터니까 얘가 B예요. 얘가 B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애가 요 구조체니까 차지하게 돼요. 데이터가. 자, 그럼 순서대로 가게 되면 B0라는 애가 한 비트예요. 그래서 B0라는 애가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8비트겠죠. 한 바이트니까. 자, 여기가 B0, 여기가 B1, 여기가 B7이 되는 거예요. B7. 한 비트 단위로. 즉, 이 메모리 하나에 원래 C 언어에서는 비트 단위로 값을 읽고 쓰는 연산이 없어요. 비트 단위로. 기본이 바이트예요. 그래서 바이트 가지고 AND나 OR을 이용해서 비트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걸 만들 수 있고 내가 여기에 B2에다가 B2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 자리에 1 들어가요. 나머지 건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건 그대로 데이터 있고 여기 B2 예를 들어 B6에다가 0 쓰면 여기에 0이 써져요. 내가 바이트 단위로 읽고 싶으면 B로 읽으면 돼요. B로. 비트 단위로 읽고 쓰고 싶을 때는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쓸 수도 있고 비트 단위로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구조체와 공용체를 사용해서 가능한 거예요. 구조체와 공용체를 사용해서 가능한 게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제어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특정한 데이터를 포인터하고 또 연결이 돼야 돼요. 포인터하고 연결돼서 특정한 그 레지스터, 메모리 레지스터 영역을 지정을 해놓고 비트 단위 연산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값을 쓰는 거죠. 우리 제어기에서 즉 MCU에서 GPIO를 다룬다거나 PWM 신호를 제어할 때 특정한 번지수의 특정 비트를 0 쓰거나 1 쓰거나 아니면 이 두 자리 수를 뭔가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조체와 공용체를 이용하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 코드 이용해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그 시연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트만 바꿀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B를 이용해서 유니언하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 치면 자 유니언 테스트 T1이라고 하고 자 T1.B에다가 0x F0 대입하면 1, 1, 1, 1, 0, 0, 0, 0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T1. 자 여기 구조체인 데이터에 B2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그럼 B2가 여기니까 여기에 1 써지는 거예요. 다른 건 안 건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는 게. 그럼 내가 원하는 비트만 딱 0으로 만들거나 1로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비트만 읽어오거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구조체하고 공용체는 여러 가지 쓰이는 용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의 타입을 변환할 때 내가 4바이트로 써야 되고 또는 1바이트로도 읽고 싶고 앞에 봤던 것처럼 그래픽의 RGB 값을 4바이트로 액세스해야 될 때도 있고 1바이트씩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비트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직접 그냥 그 값을 읽으면 되겠죠.
즉 다른 데이터로 저장하고 다른 타입으로 읽어오는 거예요. 원래 유니언에서는 그게 위험하다고 했지만 여기서 B로 읽어 쓰고 여기 얘로 읽어오게 되면 전체 값으로 쓰고 한 비트만 읽어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뭔가 독을 좀 위험한 독을 약으로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하고 공용체를 이해하고 있고 메모리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쓰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특히 제어기 쪽, 제어기 관련된 인베디드 시스템 아니면 뭐 리눅스에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든다거나 주변 장치를 액세스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 비트 연산이 필수적이에요. 그럴 때 얘가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번째 나온 발로타일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서 얘는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조체와 공용체가 메모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그다음에 구조체 특히 공용체가 좀 그 위험할 수 있는데 사용하기에 자동차의 미스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용체를 사용할 땐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위험한 것을 그 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메모리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번째는 이거를 그 코드에서 C로 한번 만들어서 직접 동작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